초콜릿을 너무나도 사랑한 남자가 공장을 세우기까지의 긴 여정을 다루는 이야기 원카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원카는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등장하는 공장 주인입니다. 이 소설은 총 2번의 실사화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원카는 1971년의 영화 초콜릿 천국의 이야기를 빌려 앞선 시기를 다루죠. 따라서 팀 버튼과 조니 뎁의 영화와는 관련이 없으며 오리지널 스토리로 구성돼 윌리 원카를 연기한 진 와일더의 특징 그대로를 가져옵니다. 이에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청년 시기쯤인 1948년이며 당시는 세계대전 이후 경직된 사회였기에 생기와 활기를 던져주는 인물이 나타나면 어땠을까라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할 수 있어 로알드 달의 후손의 허락을 받아 젊은 시절의 모습을 상상했다고 하죠. 따라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면모가 가득했던 윌리 원카가 과거엔 어떤 인물이었으며 왜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는지 비교하는 재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오프닝 둥둥 떠다니는 초콜릿을 볼 수 있는데 그 포장지에는 로알드 달의 작품 속 등장하는 주요 설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뒤이어 그 유명한 골든 티켓과 함께 작가의 이름이 나오고요. 윌리가 도시에 도착해 거리를 방황하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진 와일더의 윌리 원카가 했던 행동을 따라한 것입니다. 멋지게 던졌지만 구멍난 주머니 사이로 마지막 남은 1소버린이 빠지는데 이는 추후 찰리가 하수구에서 동전을 주었던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용된 화폐 단위 소버린은 20세기 무렵까지 통용된 영국의 금화이며 영화 속에서는 은화로 묘사되는데요. 원카의 공간적 배경이 가상의 도시이기에 유럽 어딘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보여주며 덧붙여 작가의 출신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영화는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의 건축 양식과 독일, 오스트리아의 제복 같은 요소를 사용했죠. We wanted it to feel as though you couldn't quite place it within one particular country. 이는 초콜릿 공장의 위치가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던 소설의 묘사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어느 벤치에 앉아 하룻밤을 보낼 준비를 하는 윌리. 다 꺼진 초를 불자 불이 붙는데 이는 불을 끄는 장면을 역재생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블리처의 안내에 스크러빗 부인이 운영하는 여관에 묵게 된 윌리. 여기서 스크러빗은 박박 문지르다 해서 블리처는 표백제, 표백업체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들이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이죠. 스크러빗 부인이 내민 계약서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써져 있고 윌리는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하는데요. 이후 이 계약서가 그의 덜미를 잡게 될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는 찰리와 다른 아이들이 공장에 들어가기 전 아주 작은 글씨의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백화점이 문을 여는 시각은 오전 10시, 초콜릿 공장이 개방됐을 때의 시간과 같습니다. 곧이어 호객 행위를 시작하는데 So quiet up and listen down. Nope, scratch that. Reverse it. 이 역시 진 와일더의 윌리 원카가 하는 말버릇이고요. We have so much time and so little to see. Wait a minute. Strike that. Reverse it. 이 모습을 지켜본 초콜릿 카르텔 멤버들은 위기를 느끼고 서둘러 윌리와 접선합니다. 그 이름하야 슬러그워스, 피켈 그루버, 프로드 노즈였는데 원작 소설에서 윌리 원카의 초콜릿 레시피를 훔쳐가 공장문을 굳게 잠그게 된 원인을 만들었던 인물들입니다. 작중에서는 그 이전부터 존재한 기득권 세력으로 그려 유서 깊은 사이였다는 걸 알려주며 각각의 고유색을 부여해 인물들의 캐릭터성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고요. 윌리의 초콜릿을 맛보고 이내 몸이 둥둥 뜨며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본편에선 이를 두둥실 초코라고 말합니다. The hover chocolate. 원작 소설에선 독특한 가스가 들어있는 붕붕 주스가 같은 효과를 내며 이전 영화에서도 해당 간식을 보여준 적이 있죠. 달콤 백화점에서 쫓겨난 윌리는 여관으로 돌아오지만 깨알글씨 계약서에 의해 세탁소로 떨어집니다. 그곳에는 이미 같은 계략에 넘어간 여러 인물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원래의 직업이 있었으니 스크러빗 부인처럼 모두 이름이 직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세탁이 끝나고 쪽방에 들어간 윌리. You can't read, can you? 그가 까막눈이라는 게 언급됩니다. 애초에 작은 글씨를 무시해서 잘못 계약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데요. 그에 따라 그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공장에는 아무런 글씨가 써있지 않고 오로지 그림으로만 재료가 적혀있다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들에게 초콜릿을 만들어주는 윌리. 생애 첫 초콜릿으로 구름 뒤 한 줄기 빛을 만들기로 하는데 Made of condensed thunderclouds and liquid sunlight. 들어가는 재료가 심상치 않습니다. 윌리의 초콜릿은 특별한 만큼이나 아주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니 그러기 위해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재료들이 필요했죠. 구름 뒤 한 줄기 빛을 만드는 와중 스몰 토크를 시작하는 누들. 윌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초콜릿을 통해 이 여정이 시작됐음을 말해줍니다. This has to be the best chocolate in the world.
각종 초콜릿을 만드는 천재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떠올리다가 어린 시절 먹었던 집밥에 대한 기억이 가장 강렬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 어머니와의 서사를 떠올렸다고 하죠. 윌리가 초콜릿 공장에서 보여줬던 낙원과 같은 모습이 모두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설정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에 달콤 백화점의 가게를 오픈할 때도 해당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완성된 초콜릿을 건네주는 윌리. 사실 앞서 두둥실 초코도 그렇고 뒤에 나올 다른 초콜릿들 모두 실제로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쇼콜라티에인 가브리엘라 퀴뇨가 만든 것으로 상상력을 더함과 동시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여러 재료들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구름 뒤 한 줄기 빛은 햇살이 들어갔다는 설정을 반영해 망고와 패션 후르츠를 안에 넣고 구름 모양을 만든 뒤 번개 장식을 올렸습니다. 성당은 초콜릿 카르텔의 비밀 장소로 연결되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서장입니다. 이 한 장면을 통해 종교와 공권력이 기업가와 담합하고 있으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카르텔이 파는 초콜릿은 백화점에서 비싼 값을 치러야만 구매할 수 있는 명품이며 그마저도 희석되어 있어 평범한 사람들이 사 먹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대체 초콜릿이 뭐길래 그럴까요? 윌리의 판매 방식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매개체로 사용되니까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우울감을 날려주고 딱딱한 분위기에 눌린 사람들에게 춤과 음악을 찾아주는 음식. 따라서 초콜릿은 꿈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 백화점에서는 꿈을 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꿈을 꾼다 한들 벌금으로 내야 하는 제약이 정해져 있는 것이겠죠. 이 환상을 저렴하게 나누는 윌리의 초콜릿은 카르텔에게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꿈과 희망이기에. Never make chocolate again. 이는 어머니 유지로 남긴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나누는 것이 초콜릿의 진정한 맛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윌리가 공장을 세우는 이유가 되며 그 공장에 꿈을 꾸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문구를 걸어둔 이유가 됩니다. 한편 모자람 없는 분들에게 풍성해지는 기적이 생기는데 이는 원작 소설에서 찾을 수 있는 헤어 태피의 효능과도 같습니다. 아니 부자가 되겠는데요? 초콜릿 카르텔에 의해 윌리를 억압하는 경찰서장. You hear me that time? I have water in my ears. 이때 윌리는 귀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원작 소설에선 그의 왼쪽 청력이 손상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초콜릿 천국에서도 해당 묘사가 다뤄진 적이 있고요. I'm a trifle deaf in this ear. Speak a little louder next time. 윌리의 초콜릿을 훔치던 움파룸파가 포획됩니다. 그 모습은 역시 1971년의 움파룸파에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부르는 피리는 진 와일더의 윌리 원카가 움파룸파를 부르기 위해 사용한 피리 소리와 같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는 전설의 댄스. 이 역시 영화 속 움파룸파가 부르는 노래와 춤에서 가져왔고요. 룸파랜드는 어느 정글에 있는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원작 소설에선 본래 피그미족이었으나 인종차별 문제로 지금의 움파룸파로 변경됐는데요. 이를 통해 카카오 열매의 생산지와 가공품인 초콜릿의 판매처가 다르다는 것과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귀한 카카오 열매를 훔쳐간 행동을 비춤으로써 자본에 의한 관계성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윌리가 움파룸파를 전부 고용해 초콜릿을 함께 만드는 모습은 이에 대한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겠고요. 이윽고 나오는 노래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진 와일더의 윌리 원카가 아이들을 공장으로 초대했을 때 불렀던 노래와 같습니다.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이윽고 버려진 성에 공장이 세워지는데 그 모습 역시 1971년의 공장에서 가져왔고요. 하나씩 찾아보면서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상징과도 같은 초콜릿 폭포가 뿜어져 나오니 대량의 초콜릿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초콜릿을 떠올리기만 해도 달콤함과 사랑스러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기에 특별한 힘을 가진 그만의 특별한 꿈이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씨 착하고 생각이 깊은 찰리를 만나기 전까지 정확히 절반만 남은 감정이 냉소적으로 변하고 마는 과정을 궁금하게 만드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영화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